네, 지금부터는 서울시장 선거 예비 후보로 뛰고 계신 분입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원호입니다. 예, 네. 아니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말을 저러네. 그 저희가 성수동에서 뵙고, 네, 그렇네요. 그리고 네. 스튜디오에서 또 다시 이렇게 뵙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뭐 잘. 예. 잘 하고 이제 웃음이 네.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네. 예.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오늘 아마 6시 좀 지나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1차 때 이번에 이제 당원하고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가 반반이잖아요. 5대5. 네. 당원 투표 결과는 이미 지난번 컷오프 하면서 한번 다 각자가 본인의 투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그거랑 그다음에 최근 여론조사 흐름 네. 이걸 종합해 보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만 9개 매체하고 인터뷰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예, 저희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거의 피날레를 맞이하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언론 인터뷰를 쭉 하시면서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주로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언론이 검증을 하고 있다. 뭐 보수지, 진보지 뭐 이런 차이도 좀 있던가요? 예. 글쎄 뭐 대부분 이제 이슈를 다시 네.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사실 저는 선거할 때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겠다. 상대 후보와 싸우는 게 아니고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는 게 선거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계속 이제 저는 그래서 저의 공약과 또 시민의 불편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계속 좀 의논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은 네. 저한테 제기된 그 수많은 그 네거티브에 대한 방어, 네. 해명 이런 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예. 질문도 거의 그런데 예. 좀 포인트가 맞춰지더라고요. 핵심은 어떻게 서울을 바꿀 거냐 네. 이런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예. 뭐 질문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면서도 예. 그러니까 막 무차별적인 게 저에게만 집중되는 무차별적인 그런 네거티브가 네. 사실은 이제 선거를 네.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가게 자꾸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 그 몫은 이제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될 텐데 네. 그런 게 좀 아쉽죠 많이. 예.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시민의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경쟁이 돼야 하는데 그 네거티브로 선거판이 혼탁해지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경선 과정이 더 치열하다 네.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여론조사 전체 과정이 일정 정도의 오세훈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간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후보 그 당시 구청장 일자라는 그 구청장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대통령의 원픽 이렇게 하면서 기류가 좀 변화됐다라는 평가도 언론에 있던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랬죠. 그때 되돌아보면 지금이야 민주당 후보 중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오세훈 시장을 앞서거나 뭐 비슷하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작년 11월 말 12월 네. 초 정도 보면 사실 그 누구도 오세훈 시장을 압도하지 못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선거 분위기 자체가 네.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좋은데 전국 시장 선거 전국의 이 지방 선거 분위기가 어떨지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특히 서울이 핵심인데 이 서울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좀 불안해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공개 칭찬 이후에 분위기가 기류가 바뀌어서 네.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압도하는 분위기로 바뀌니까 이게 전국 선거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좀 그런 그 페이스메이커 예, 페이스메이커를 하셨다. 예, 그래서 지방 이제, 선거에. 예,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예. 그래서 페이스가 업돼가지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어느 지나가고 후보를 있는. 예. 넣든 이제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이기는 네, 네. 그런 여론조사 기류가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위안하.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현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도 뭐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해 보면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오세훈 후보가 강하냐 아니다. 오세훈 후보가 강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서울이 어려운 것이다. 네. 뭐 이런 그 분석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진 상황인 것이고 이 선거가 이제 2달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리고 네. 또 어떻게 또 만약에 오늘 결선을 가게 되면 최종 후보는 언제 또 10일 후에 네. 10일 후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도 아마 그 즈음에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희망이 있다면 저희가 경선이 치열하게 되면 좋다라는 뭐 그런 건데 이건 관전하기 좋다는 얘기고 구경거리가 있어서 좋다는 얘기지 실제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선이 치열해서 이기는 선거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선거나 비슷한데요. 예선을 정말 힘들고 치열하게 치르면 본선에 가가지고 힘 못 쓰고 그냥 이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월드컵도 그렇지만 선거도 지난번 22년 대선도 사실은 예선이 너무 상처를 많이 입어서 본선에서 아깝게 그렇게 된 거라고 다들 분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원팀이기 때문에 원팀으로 오세훈 시장과 맞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전열 정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이번에 오늘로 이제 결론이 나고 네. 그래서 원팀으로 전열 정비할 시간을 좀 갖고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개인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거대한 지금 공조직이 네.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팀으로 맞서지 않으면 이게 상대하기가 버겁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마무리가 돼야 된다. 예.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네거티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해서라도 왜 안 하십니까? 저요. 저는 처음부터 네. 마음을 굳게 먹고 예. 선거를 보면 시민들이 처음엔 네거티브에 약간 혹하는 것도 같다가 네. 금방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그 사람 말을 다시는 안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네거티브가 유혹이 굉장히 강하지만 네. 그 유혹의 이면에 굉장히 정치 불신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거티브 한 사람들 역대로 쭉 보시면 네거티브를 흥한 분들은 그걸로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하지 않는다. 네. 특히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원팀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겠어요. 뭔 소스가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강한 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본선은 좀 네. 다르다. 본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게 상대 후보 진영에서 오면 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거고 그 부분이 잘못됐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맞대응을 할 거다라는 네.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도 요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경선을 함께 뛰고 있는 박주민 전현희 두 후보 측에서 공직선거법 96조 여론조사 홍보물 논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유권 해석 선관위에서 내놓을 때까지 경선 일정 유예해라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이제 김재섭 국힘 의원이 네. 이걸 받아서 이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게 돼 있으니까 네. 그건 뭐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예. 저희는 이미 이제 뭐 제 생각에는 굳이 불필요한 걸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선거라는 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선거 운동이 지지자도 많고 뭐 예. 캠프에 뭐 사람도 많고 하니까 예.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건 다 이제 후보 잘 되라고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것도 만들어지는데 뭐 그런 논란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네. 이 법률 전문가 우리 내부에도
법조팀이 있고 네. 또 법률팀이 있고 또 법률 전문가들한테 좀 알아보니 이거는 논란이 됐던 장해찬 사례랑 완전 다른 거고 이제 왜곡에 대한 문제거든요. 왜곡이냐 아니냐. 예. 왜곡은 이제 변조, 위조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있는 걸 그대로 중에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지지 후보들을 물어보고 지지 후보들을 지지한 사람들을 100%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여론조사는 무응답하고 지지 후보 없음이 같이 포함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눈에 이게 몇 퍼센트인지 얼른 눈에 안 들어오니까 지지 후보하고 무응답층을 빼고 그다음에 새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백분율로 다시 한 거니까 네. 각각이 다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눈에 보게 네. 이렇게 해놓은 거여서 예. 그 부분이 이제 장해찬 사례는 지지율 3위가 당선 가능성 1위로 둔갑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평이어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네. 그런 얘기고 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 다 예. 마무리하겠다라고 한 유의조치 거죠. 없이 그 원래 일정대로 진행한다라는 거죠. 이제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고의 제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겁니다. 물론 뭐 논란은 뭐 계속 되겠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제기를 할 테니까. 네.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예. 또 이미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저희들 판단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굉장히 많은 네거티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후보 개인이 판단하기에 야 이건 진짜 제일 기가 막히다. 어떤 거가 제일 황당하십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가 막히죠. 뭐 예. 제가 뭐 2살 때 땅 투기를 했다.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뭐 도이치모터스랑 무슨 특별 관계가 있느냐 예. 하는 것들, 예. 그 지역의 의뢰권 행사에 참여하는 것들이고 또 뭐 그 다음도 뭐 계속 하루가 멀다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거 이제 저에게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 덧칠을 하기 위한 그 의도된 국힘당의 계획이거든요. 네. 그 공개적으로 아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원 후보가 새롭고 깨끗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이미지니까 네. 여기에 백지장 같은 이미지니까 먹물을 떨어뜨리면 예. 이 금방 지지도 빠진다. 그러니까 먹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먹물을 계속 떨어뜨린다고 떨어뜨렸지만 이게 결국 예방 주사 같은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자신들도 요즘은 예. 최근 들어서 좀 예. 이제 한탄하던데. 오히려 키워주고 있다. 예. 이런. 근데 이게 의도된 겁니다. 되든 안 되든 뭔가라도 떨어뜨려 보자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다 저희가 해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서 다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는 건 네거티브밖에 안 남았죠. 의혹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저희가 생각할 땐 이건 정말 고의적이다, 악의적이다고 보는 건 칸쿤 네. 관련한 겁니다. 예. 이 얘기는 조작에 가까운 예. 이 의혹 그 네거티브인데요. 네. 제가 11명하고 예. 같이 공무 여행, 그것도 국회의원, 전직 장관, 또 지방의원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간 일정이고 다 공개돼 있는 일정이고 알고 있는데 네. 하루 전에 이미 같이 간 사람하고 통화해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치 둘이 간 것처럼 예. 그렇게 내러티브를 짜서 예.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건 법적 조치를 취한 거고요. 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건 허위 사실에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네. 선거 방해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재섭 의원이 이제 지속적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른바 이 정원호 후보와 관련된 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시작은 제 생각할 때는 이제 뭐 그분이 일단 오세훈 시장이면 친한 네. 거잖아요. 그룹.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작을 했을 건데 예. 지금은 존재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본인은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 예, 뭐 매장이 되는. 예, 그런 느낌이니까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되니까 예. 그냥 뭐라도 제보가 오면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아까 이제 칸쿤 출장과 관련해서 이동학 전 최고위원하고 평소에 뭐 종편 뭐 방송 출연하시면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까지 하고
나도 같이 갔었어라는 거를 이제 이동학 최고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건 그래서 확인되면 그렇게 예,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고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를 예. 이제 그쪽 오세훈 후보 측 또 국힘 측에서는 제가 본선에 올라오는 것은 이 너무나 본인들로부터는 비극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속적인 작년 지금 한 넉 달 됐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공격한 지가 넉 달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다분히 의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대응대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형사적 대응 없이는 해결이 안 되겠다 판단해서 이거는 좀 세게 가야 되겠다라고 입장을 정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래도 또 계속 하는 이유 네. 이제는 본인이 네.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정도까지 판단을 하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만 예. 그렇군요. 그 서울시장이 되셔서 하시고 싶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뭐 저희가 지난번 성수동에서 이러저런 도시재생 관련된 네.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제 오세훈 시정 가운데 그릇되거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거나 바로잡아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네. 있는데 우선 과제들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순이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시정의 철학과 방향을 바꿔야 된다. 예. 가장 근본적인 거죠. 그걸 바꾸면 예. 나머지는 알아서 갑니다. 예. 철학이 잘못돼 있어요. 방향 그러니까 방향도 잘못된 거예요. 네. 지금은 서울시 행정의 주인을 네. 서울 시민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서울시 행정의 주인을 예. 오세훈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민들로부터 뽑혔으니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머슴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 예. 시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다. 네. 마치 우리가 그 계엄 사태 때 내란 사태 때 확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국정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이 국민이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로 해서 구성된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를 국민 주권 정부라고 네. 해서 국민이 결정한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듯이 서울시정은 네. 아직 그 과정을 겪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바뀌어서 예. 이번에 시장을 바꿔서 네. 시민이 주인인 서울시, 시민 주권 서울시를 만들어야 네. 지금 행정이 예. 통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도 시장이 본인이 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네. 시장이 뭐라고 답하냐면 시민들이 지금 몰라도 내가 잘 해놓으면 예. 나중에는 다 좋아해.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 때 이 생각인 건지 이 철학이 정말 저는 의심스럽다. 네. 이걸 바꿔야 된다. 시민이 지금 서울 시민들 수준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들 수준에 맞는 행정이 오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셔서 시민의 뜻에 의한 행정을 하게 되면 네. 서울시는 바로 세계 최고의 수준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목표이고 그게 철학인데 예. 이걸 바꿔야 된다. 그런 방향도 바뀌고 네. 공무원들이 바뀌는 겁니다. 공무원들 생각이 시장의 이 방향이 맞춰지는 예. 게 아니고 시민에게 방향이 맞춰지면 저절로 모든 게 바뀝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뀔 겁니다. 그게 성동구에서 제가 예. 12년간 직면해낸 일이고 왜 성동구 주민들은 시민들께서는 구청에 방문하고 나서 네. 저를 만난 게 아니고 다른 공무원을 방문하고 나서도 예. 성동구 달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네. 공무원들이 바뀐 겁니다. 네. 구정의 주인이 구청장이 아니고 구민이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걸 저희가 시에서 바꿔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이게 예. 바뀌면 네.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이렇게 설득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늘 광화문을 왔다 갔다 다니는데요. 그 감사의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그거를 이제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참 이걸 흉물스러운 거를 광화문 한복판에 이걸 꼭 설치를 해야만 하는가. 그게 정말 그 개도국
개발도상국 시대, 예. 추격자 시대 때 시장 마인드를 갖고 지금 시장을 하니 예. 이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막 비전을 어디 선진국 가가지고 좋은 거 보고 오면 예. 와가지고 야 우리도 이거 해갖고 해놓으면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예. 우리 대한민국 특히 수도 서울의 시민들은 외국도 워낙 많이 나갔다 오시고 그럼요. 예. 다 비교 평가가 다 되고 예.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스펙을 갖고 계시고 예.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근데 어떻게 시민들이 자기가 해놓으면 나중에 따라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예. 감사의 정원도 대표적인 건데요. 광화문 그 국가 상징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 상징거리 각 나라의 수도에 가면 국가 상징거리가 있어요. 예. 그 상징거리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나 네. 가장 위대한 일들 그리고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전시하는 겁니다. 네. 그게 상징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면 네. 그 국민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아, 이 나라의 위대함도 느끼고 그런 네. 건데 예. 예. 거기다가 6.25 그 참전 감사의 정원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 맥락이 안 맞는다. 네. 그래서 이 맥락을 맞춰야 되니 감사의 정원은 저는 이 그 밭드로총 네. 이 조형물은 용산 정전기념관에 거기로 옮기고 예, 예. 그곳에서 이제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 된다. 네, 네. 그리고 그곳은 시민들의 공간, 네.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건 시민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시겠다.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랬을 때 이제 제안 드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할 텐데 저는 네. 제안하기를 예. 한글 정원을 하면 좋겠다. 한글. 아, 한글 정원. 네네. 예. 그건 이제 제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예. 저한테 이제 그 수많은 분들이 직접 예. 정책 제안을 하는데 예. 그 중에 좋은 제안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후보님도 휴대폰을 공개하셨습니까? 네, 아니 그거 원조가 제죠. 아, 원조가 저거로다. 네, 예. 원조가 저고 예. 저는 그 휴대폰을 갖고 민원도 받고 정책 제안도 받고 여러 가지 직접 소통을 한 지가 거의 지금 8년 네. 예, 아,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시민이 주신 건가 보죠? 네. 어. 그런데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고요. 네. 세종대왕님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님이 예. 우리 민족의 영웅이고 예. 우리 민족사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게 그거 네. 빼고 뭐가 있겠냐? 예, 예. 그건 당연히 한글이다. 전 세계에서 한글이 지금 가장 네. 상징적인 거고 예. 한글이 부가가치를 엄청 만들어낼 거다. 앞으로. 예, 더. 그래서 그 한글을 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상징거리에 세우는 게 필요하다. 아하. 그리고 옆에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예, 예, 예. 세종대왕도 예. 계시고 그렇죠. 거기 네. 뒤로 넘어가면 한글 박물관도 한글 박물관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 관광객이 오면 네. 그 지하 지금 공간 조성해놨잖아요. 네네네네. 감사의 정원 예. 지하 공간 예. 요거를 그냥 활용해서 아. 거기서 이제 한글 예. 이름 줘주기 오. 외국인들한테 예예예. 뭐 그런 것도. 뭐 그런 것도 해도 예. 되고 예.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아 괜찮겠다는 생각했지만 네. 이것도 시장이 결정하면 안 되고 이런 안도 있고 네. 또 다양한 안을 모아서 예.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예. 그렇게 그렇군요.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라이브로 국무회의를 많이 보고 저희가 이게 정치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정원호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또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가장 라이브 편하게 폴. 예. 가장 편하게 의견을 예. 제시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로 원래 직접 민주주의가 최고인데 네. 그걸 못하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생겼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지금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계속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쓰는 국가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가 갖춰져야 되지만 네. 그걸 준용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물어서 네. 이렇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최근에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네. 차기 서울시장 중점 현안으로 유권자의 36.5%가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을 꼽았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굉장히 예민한 네, 이슈인데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워낙 훌륭하고 또 전면에 나서서 하신 경우 처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다 맞춰야 된다. 네.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나면 서울에서 할 일은 공급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을 해야 된다. 네. 주거. 그러나 주거는 이
서울시에서 원하는 걸 공급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시민들은 그럼 어떤 수요를 갖고 있냐? 예. 이게 중요한데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선호하죠. 네. 그것도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공공 임대 아파트죠. 네. 그래서 뭐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또는 네.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이것도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나면 또 청년들 대학생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주거가 가장 핵심적으로 취약한 계층이에요. 예. 예. 그 대학생들이 기숙사 신청을 하면 1년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28,000명이에요. 이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못 지내고 인근으로 원룸으로 예. 나오니까 원룸의 물가가 오르고 네. 그게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주거난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대거 신설하고 예. 또 대학가 주변에 원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성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생학사 모델을 네.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이 상생학사 모델은 예. 집주인은 깨끗한 예. 이 원룸을 예. 구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아무나 못하고. 네, 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예. 원룸을 제공하고 예. 그러면서도 시세의 90%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예. 구하고 대학이 예. 절반 예. 예컨대 40만 원이면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내서 예. 그리고 학생과 청년은 여기 20만 원만 내고 옵니다. 반값 원룸이네요. 네, 바깥 원룸인데 집주인 왜 줬냐면 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우리가 학생들을 다 채워서 넣어주니까 빌리가 없네요. 빌리가 없죠. 그러니까 90% 해도 되고 예. 대학은 예.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죠. 거니까 제공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거 문제 안정을 그러니까 주거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죠. 예. 이건 그냥 월세 지원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예. 지금 관리하는 걸 제가 서울 시내 전역에 2만 호를 제공하겠다라는 걸 예. 공약으로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시니어들이 65세 이상 시니어가 20% 가까이 이제 되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대부분 집에서 또 생활하시는데 혼자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부부가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혼자 살아도 30, 40평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왜 그곳을 못 떠나느냐? 네. 경기도에 이제 무슨 실버타운 이런 게 있어도 예. 못 가는 이유는 생활 기반이 거기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못 가는데 예. 서울 시내 역세권이나 대학 근처나 병원 근처나 혹은 공원 근처에 네. 시니어 주택을 만들 때 서비스가 다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 빨래, 예. 그다음에 뭐 음식? 식사, 예, 식사. 이런 제공이 되는 예.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의료 요양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런 서비스 주택을 만드는데 일본에 가면 사코주라고 있습니다. 예. 서비스 제고 주택. 예. 그걸 이제 서울에서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예. 서울은 지금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건대 앞에 있는 그런 예. 비싼 예. 고가의 그런 부자들만 갈 시니어 수 있는. 주택 예. 아니면 저소득층들한테 되는 복지 시니어 주택인데 이게 아니고 일반 중산층이 갈 수 있는 시니어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니어 주택을 네.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제공이 된다면 편하게 생활 근거지 근처에서 이 임대 시니어 주택으로 하고 나면 이 집들이 공급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석이조입니다. 예.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지옥고라고 불리는 예. 반지하, 옥탑, 고시원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네. 전체 주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막연히 지금 서울시는 없애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없애집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는 없애가더라도 이 시설들을 최저 주거 여건 기준으로는 올려놔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성동구에 있을 때 이걸 다 조사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걸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 확장하겠다. 예. 예. 그게 이제 저의 공약인데 이렇게 맞춤형으로 전체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 네. 그래야 서울의 주거가 안정화되고 이 안정적으로 네. 또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본인의 처지에 맞는 필요로 한 공간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를 드립니다.
그 시니어 주택은 저도 가고 싶네요. 다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제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네.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가서 봤는데 네.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고령층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책이 좀 시급해 보인다. 그러니까 싶습니다. 집을 갖고 예. 계시니까 대부분 집에서 혼자서 그냥 가지면서 이제 재산세 부담 다 내야 다 내야 되죠. 되고. 이게 오르면 종부세 부담까지 또 갖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분들이 편하게 마음껏 옮기고 중요한 거 그리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시니어 주택 내에 예.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예. 있고 중요한 건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예. 편하게 살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게 연금이나 예.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 집을 갖고 계시다가 시니어 주택으로 옮기면 네. 그 동안에 이게 영모기지론이 안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주택연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주택으로 바뀌어서. 연금 내놓고 네. 하게 되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야, 이게 뭔가 좀 눈이 확 밝아지는 느낌이 네. 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선거 운동에서 하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걸 물어봐. 취재편이 좀 괜찮죠. 예,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정책 얘기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정말 시민들에게 그 제공되는 알토란 같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저런 아이디어 괜찮다. 네. 저거 좋은데? 이거는 이런-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예. 지금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 이게 SH에서 예. 역세권 같은 데나 이런 예. 데 또 저층 예. 주거지 공원 옆에 이런 데 매입을 해 가지고 예. 그냥 바로 공급이 오. 가능하고요. 민간도 기업이 직접 땅을 매입해 가지고 땅 작업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조합 부조는 막 의견을 봐야 되니까 어렵지만 예, 예. 이거는 바로바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후보님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8분이 지나가다가 마무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예. 30분 통근 도시도 여쭤봐야 되고 하는데요. 또 오실 거죠? 아, 그러겠습니다. 예, 또 오실 줄을 믿고 제가 근데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전쟁 추경에서 이번에 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 그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네. TBS 아, 49억 예산이 또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원래 지난해 본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됐는데 기재부 반대로 안 됐고 또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또 반대해서 안 되게 됐고 또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또 민주당이 받아서 없던 예산으로 했는데요. TBS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4년째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회사 뭐 전기세도 낼 돈이 없다고 하고 직원들 월급 못 나간 지는 또 대단히 오래됐고 지난번에도 여쭈었었는데 어떤 TBS 정상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 네. 오세훈 시정에 있어서 네. 그냥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맞습니다. 그 예. 결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거의 합작하다시피 해가지고 예. TBS라는 공영방송을 정말 저렇게 힘든 상황으로 맞습니다. 만들고 예. 그 직원들께서 좀 무수하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도 이제 공영방송의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버티고 계시니까 계시는 거죠. 예. 저는 이 TBS가 지역 공영방송 서울 지역의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네. 여기랑 또 서울시 의회 네. 예, 이제 의회에 그렇죠. 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긴밀히 협의해서 네.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과거에 제가 이제 단계적 정상화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예산 문제가 네.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걸 감안한 건데 네. 어쨌든 조속하게 예.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또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예.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빠르게 될 수 있죠. 서울 시비로 지원하는 거는 또 들어가서 예. 뭐 예산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의 각각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다움이란 네.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민주당 다음이라는 건 민주당 강령 전문에 그대로 네. 나와 있잖아요. 3일 저 임시정부에서부터 4.19 예. 그다음에 5.18 6월항쟁의 네. 정신을 계승한다. 예. 그 정신에 입각하고 그리고 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 예. 이게 이제 저희 당의 핵심이죠.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는 그동안 뭐 저야 제가 가장 민주당다운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민주당에 몸담고 이게 30년이 넘었습니다. 몸담고 예. 일한 지가. 예.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민주당다움을 민주당의 강령의 정신을 네. 구정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네. 정책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민주당다운 정책들을 일일이 뭐 얘기 안 해도 다 많이 예. 아시니까 그런 정책들을 해냈고 예.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래서 어려운 선거도 이제 민주당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민주당다움이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한 서생의 문제 의식과 네. 상인의 현실 감각 예. 이게 이제 민주당다운 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한 이 균형 감각 예. 그리고 실용주의 예. 이런 게 이제 다 또 민주당다운 거죠. 이런 걸 정합적으로 봤을 때 네. 민주당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온다. 그리고 그걸 가장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저 정원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하도 저희가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다운 정치,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막 이렇게 다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공익적 사고로 네, 그렇죠. 네. 신사답게 네, 예,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됐지만, 아이고 14분이어서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예. 네, 이번 선거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해서도 성공을 위해서도 또 서울 시민들을 위해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민주당 승리해야 되고 저 정원호가 그 민주당 승리에 가장 가깝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으로 착착 후보님 응원합니다. 네. 이런 응원의 말씀 많이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